자, 이번에는 랜덤 모듈, 랜덤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모듈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 랜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포트 할 때 랜덤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니까 좀 이름을 좀 짧게 해서 모듈을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랜덤 임포트 랜덤 as 이렇게 짧게 rd라는 이름으로 내가 랜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랜덤 인트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랜덤 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정수를 임의로 일정한 구간에 있는 정수들을 임의로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사위, 네, 이렇게 1부터 6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정수기 때문에 1부터 6 사이의 숫자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3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6,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번엔 5, 이렇게 임의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임의의 값에 의해서 1과 6 사이에 있는 1과 6을 포함한 사이에 있는 정수를 포함해서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숫자를 랜덤하게 수를 만들어내는 걸 반복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for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바를 하나 하고 int range 이렇게 5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아직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for라고 하는 게 반복물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range 안에 있는 이 5라는 게 5번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은 어떤 반복하는 문장의 시작, 블럭의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무엇을 반복할 거냐? 랜드 인트 1에서 6 사이의 정수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는 거죠. 예. 간단히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프린트문 배운 것처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엔드 값을 마이너스 쉼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지금 현재 1에서 6 사이의 숫자가 2, 2, 4, 1 이렇게 5개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문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간단하게 반복하는 것은 포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 레인지 안에 있는 5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5번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5개 반복이 되는 요 블록, 좀 두 줄인데 블록을 들여쓰기를 똑같이 하면 이게 반복이 되는 구간이 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똑같은 프로그램 코드인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11343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숫자를 키워서 반복 횟수를 10번으로 한번 늘려보죠. 자, 늘렸더니 이번에는 6421, 4111, 1145 이렇게 10개 숫자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모드를 이용을 하면 이미 어떤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생성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처리를 할 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랜드 인트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랜드 레인지입니다. 랜드 레인지, RD 모듈의 랜드 레인지. 랜드 레인지는 일단 그 6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6을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지금 3이 나왔고,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했더니 이번엔 6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레인지 안에 있는 이 6의 의미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0부터 시작을 해서 6을 제외한 가장 큰 정수, 그러면 5가 되겠죠. 6보다 1이 적은 정수 5까지, 즉 0하고 5 사이에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수 중에 임의의 수를 갖다가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포문을 사용했으니까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시 이 부분을 랜드 레인지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6을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 10번 실행이 되겠죠? 10번 생성을 해서 그때 생성할 때마다 차례차례 출력을 하고 다시 생성하고 출력하고 다시 생성하고 출력하고 이걸 반복을 10번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3, 3, 2, 0, 0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5가 나와있고 6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좀 생소할 텐데 문자열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라는 개념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 초이스. 초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2, 3, 4.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봐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아직 리스트에 대한 자료형은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자, 이런 자료형 리스트를 썼을 때 초이스를 사용을 하면 그 자료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그런 기능을 초이스가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샘플도 있습니다. 샘플 and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1, 2, 3, 4 중에서 이 샘플 중에서 두 개를 뽑아라.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어떤 목록 안에 리스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샘플을 뽑을 때 샘플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랜드 셔플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처음에 A를 이렇게 보면 주어진 값이 1, 2, 3, 4 이 순서였어요. 자, 근데 랜드 셔플 A를 했더니 A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이렇게 섞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또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초이스, 샘플, 셔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 목록,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또 리스트에 대한 얘기는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이항분포라고 해서 제가 지금 RD하고 점을 훈데 키보드 점을 누른 후에 키보드의 탭키를 눌렀습니다. 여기 바이노미얼 베리에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이항 확률,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라는 분포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건데, 그냥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동전 던지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던지면 보통 이제 던지는 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하게 되면 동전의 앞면이 0이고 뒷면이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 시행 횟수입니다.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똑같이 0.5니까
뭐 앞면이 나오는 거를만 가정을 했을 때 그 확률을 동일하게 하게 돼 0.5라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지금 1이 나온 경우가 있고 동전이 앞면이 한 번 나왔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안 나온 거예요. 시행을 했는데 앞면이 나온 경우를 1, 뒷면이 나오는 걸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행을 해보죠. 이번에 0이 나왔네요. 다시 나오면 이번에도 0이 나왔고, 그러니까 앞면은 지금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첫 번째만 나오고 모두 뒷면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항분포는 보통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즉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을 써주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을 했을 때 그 성공할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을 몇 번 성공하느냐를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동전 던지기를 10번 한다. 아니 2번 한다고 가정해보죠. 2번. 2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역시 기본적인 시행은 앞면이 날 확률이 성공 확률이 0.5다. 근데 그걸 2번 시행했을 때는 앞면이 몇 번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2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임의로 시행해 봤을 때 한 번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문을 한번 다시 이용을 해보죠. 우리가 5번 반복을 하고 앞면이 과연 몇 번 나올 거냐. 시행을 2번 했을 때 그러니까 동전 2번 던지기를 내가 5번 해보겠다 이거죠. 동전 2개를 던져서 또는 동시에 2개를 던질 수도 있고 한 번씩 2번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몇 번 앞면이 나오는지 그 성공하는 횟수가 여기 아래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냥 스페이스만 나오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동전을 던져서 하는 시행을 5번 한 거예요. 첫 번째 시행에서는 2개 다 모두 다 앞면이 2개가 나온 거고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좀 늘려보죠. 복사를 한 후에 10번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또는 1개를 연속해서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이노미얼 베리에이트고 그 값이 아래에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럴 시행을 10번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행에서는 동전 2개 던졌다 하나도 안 나온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거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 바이노미얼 베리에이트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그냥 랜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모듈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0과 1 사이에 0과 1.0 사이 0을 포함해서 1 미만인 임의의 실수값을 생성해내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0과 1 사이에 이미 어떤 수를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랜드 함수를 갖다가 메소드를 쓸 수 있다. 제가 지금 메소드, 기능, 함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소드나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 어떤 동작,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내가 이제 우리가 메소드 함수를 지금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능이라고 했다가 메소드라고 했다가 뭐 함수라고 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이름과 괄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 메소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폼. 그 다음에 0, 1. 자, 유니폼은
이 첫 번째 수하고 두 번째 수, 이 두 번째 수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있는 실수를 임의의 균등분포라고 그러는데 임의로 생성해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봤더니 랜덤하고 비슷하죠. 왜 랜덤이 기본적으로 이 유니폼 0이라고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장점이 꼭 0과 1이 아니라 내가 0과 예를 들면 뭐 임의의 숫자 100 사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여러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 10을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의 임의의 실수 값들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제가 반복을 10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규분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그림 종 모양의 이런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림을 좀 정확히 잘 그리지 못해서 표현하기 좀 어려우긴 한데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있을 거고, 그 표준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랜덤 모듈에 보면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일단 이렇게 해보죠. 평균값을 우리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예를 들면 17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70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약 한 172를 기본으로 해서 얼마를 할까요? 한 10 정도 할까요? 자, 그러면 RD 정규분포는 노말 베리에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을 먼저 써주고요. 172 표준편차 여기 표준편차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임의의 어떤 그 분포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규분포 특성을 갖는 그 특성을 갖도록 임의의 어떤 값을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편차. 이렇게 하면 평균 1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분포, 표준편차가 10인 경우에 대한 다양한 분포의 다양한 그 결과값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노멀 베리에이트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입력하지 않으면 잘 알겠지만 평균이 m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지금 표준편차가 1인, 표준편차 1인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는 분포에 임의의 값을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런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지 않으니까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을 표준 정규분포를 뜨는 이런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죠.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인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도록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했을 경우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경우에 대한 정규분포 그런 정규분포 특성을 갖도록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랜덤 모드를 살펴봤습니다.